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늘 시작할 때 긴장되고 오늘도 오프닝을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약간 울렁증 같은 게 생겼어요. 하여튼 저도 좀 편안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MC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 지나고 새벽 3시에 우리 시간으로요. 발표가 될 거고요. 많은 변수가 생겼어요. 이제 그동안은 뭐 거의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던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 약간은 반반 혹은 또 새로운 또 어떤 이슈가 좀 생겼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말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청산을 제가 권해드렸던 이유가 워낙 변수가 많고 약간 그동안 공든탑을 잘 쌓아왔다가 혹시나 이제 예상치 못한 이제 변화들에 물론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만약 청산을 안 하시고 수익을 확정짓지 않고 오늘까지 넘어오셨던 분들은 일단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가 써놓고도 제가 읽지 못하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왔던 2080의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2050에서 2070까지는 또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다리던 2080까지는 오지 못했지만 2070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래도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와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70 마감했던 부분.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방으로 2050까지 떨어진다면 익절을 하자라는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팔지 못하는 수준인 2070까지 마감을 한 겁니다. 지수의 큰 틀을 잡아놓는 게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진입과 매도를 하기 어려운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 레벨을 정해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50까지 떨어지면 일단 팔자라고 했는데 2070까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저도 뭐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발표한 부분이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종목들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강자, 마스미디어와 에코마케팅, 그리고 뭐 인크로스 있고, 뒤에 땡땡땡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약간 대형주들이 주춤하는 그런 시기에 일단 이런 또 테마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25bp가 이제 유력한데 글로벌 증시로 보면 자, 추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유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일단 1번.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금리 동결했을 경우에 사실 두 가지겠죠. 이제 금리 동결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FOMC가 뒤에 또 열리는 다음 FOMC 12월 FOMC에서 이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혹은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움직이는 이런 이번 동결했을 시에 아니면 또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는 그냥 떨어지는 이런 두 가지 또 시나리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변수가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라는 부분 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중국은 결국 우리가 또 약간 암묵적인 얘기를 했죠. 중국의 실물 지표가 아주 큰 폭으로 부진으로 나왔죠. 그래서 상승폭 축소 이후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 경기 부양책을.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일부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발표를 했어요. 중국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로 쇼크가 나왔을 경우에는 혹시나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중국의 증시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뒤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10월 19일에서 20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소식. 그래서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이제 방미하는 내용까지 오늘 중요 포인트였고요. 자, FOMC 이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자, 중국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6%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지 않다라는 리커창 총리의 이런 이슈였고요. 같은 날에 이제 바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목표치 달성할 수 있다, 6% 이상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반박하는 또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경제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했던 산업 생산이 예상치와 이전치보다도 훨씬 하락한 4.4% 증가하면서 폭락하는 그런, 폭락까지는 아니고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바로 이제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2,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바로 투입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30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바로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했어요, 중국이 오른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물론 오르긴 했지만 일본이 빠져서.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FOMC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제 FOMC 홈페이지 가서 직접 퍼온 이제 자료고요. 12명의 위원들이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8번의 정기적인 스케줄로 이제 미팅을 한다. 그래서 8번 12로 나누면은 1년으로 나누면 1개월 반, 1.5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FOMC 미팅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통화 정책, 금리 인하할 것인지, 장기 목표는 잘 달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이제 그런 해결책을 논의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FOMC의 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일단 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단행했고, 이제 시장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게 이제 1% 금리 더 낮추면서 우리 한번 사상 최고치로 증시를 끌어올려 보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 90% 이상, 99% 많게는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예측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참고로 연합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FOMC를 이제 개최한다. CME 그룹에 뭐 따르면 이제 연방 기금 금리 0.25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은 이때 현재 56.5%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99%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워낙 우리나라 증권사 레포트들이 뭐 거의 유력하다, 거의 확정적이다 라는 분위기를 많이 내뿜어줘서 저도 그렇구나 했는데, 보니까 일주일 전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죠. 사실상 좀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FOMC를 기다릴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충격은 뭐 피할 수 없겠죠. 워낙 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반영을 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반적인 시장들이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56.5%라는 이 숫자를 이제 오늘 한번 잘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힘들죠, 사실상. 시장의 분위기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또 괜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일단 뭐 사실 전달은 해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견도 드러났다. 그래서 예상만큼 뭐 할 것인지 불투명해졌다라는 부분, 최근 자료네요. 보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에 이제 기대면서 증시가 올라왔었죠.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이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OMC를 이제 기초하는 이 9월 4일날 앞선 이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기를 이제 발표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좋지 않다. 마찰 격화도 겪고 있고 제조업도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불투명하고 약세가 계속된다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을
표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9월 4일 이후로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부분이 9월 18일인 오늘까지 시장의 대부분 반영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충격을 받거나 오늘 폭락했을 경우에 일단 또 당장 내일 손절하는 또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하셔야죠. 또 중기 투자하셔야죠. 한 달 반 동안. 다음 FOMC는 이제 12월 10날, 12월 10일 양일간 걸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일 날 오후 새벽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더 발표를 하겠죠. 이런 흐름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냥 막연히 FOMC보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9월 4일 이후로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막상 이벤트를 앞두고는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8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3,000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확실히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3,000이라는 숫자는 S&P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보면 3,000포인트 2009년 우리나라 뭐 그때 이후로 보시면은 600대였어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5배 가까이 오른 그런,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터질 때 요 한번 출렁이었던 거 빼고는 사실상 거의 뭐 계속해서 우상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또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맨날 3,000 이렇게 보시면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2018년 약 1년간의 숫자로 보면 뭐 변동성이 꽤 커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600 이후로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미국 증시 3,000이라는 숫자가 이런 숫자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7,000 지금 8,000을 지금 계속 넘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그리고 7,800 선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숫자지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5배 정도 이제 오른 이제 그런 숫자입니다. 좀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 우리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 투자했을 때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한 종목마다 다 올라서 이게 남들 다 무서워할 때 이때 기회가 있다라는 논리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기회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노리고 현금화 해놓는, 그리고 뭐 중요한 그 뉴스를 기다리면서 시장을 멀리 보시는 거지 사실 매일매일 전투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렇게 보시면 아무튼 10년간 거의 5배씩 오른 이제 미국 증시, 일본도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요. 전반적으로 다 캔들이 작죠. 몸통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도 그래서 그런지 또 오늘 또 약간씩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고 한번 오늘 어떻게 제가 이제 우리 3일 동안 시장을 많이 이제 저랑 같이 뷰를 봤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스탠스를 바꾸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는 사실 도박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지.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도박성이 짙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관망을 하는 입장입니다. 배팅해서 쇼부 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원하는 결과로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미로 보는 원유는 급등 급락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60불 수준에서 또 머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환율도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991원까지 어느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지금 FOMC 금리 인하 이슈예요. 1991원,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막판에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표 쇼크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은 지금 뭐 약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코스피가 2070까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2080원 요 파란색의 120일선이었고요. 2050선은 이제 전 저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레벨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포지션도 사실 취하기가 애매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르니까 장이. 그래서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르면 좋죠. 저도 무조건 오르면 좋다고 좋을 거고 그렇지만 냉정하게 투자를 안 했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이 될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면 다음번에 또 저처럼 신중한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뭐 일단 예외로 두고 그 오늘 0.4% 가까이 지수가 올랐지만 한번 보시면 일단 거래소에서 약간 잡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보시면 뭐 당연히 대형주들은 뭐 큰 폭의 상승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밑으로 가도 2% 3%대에 가도 대형주들이 거래소입니다. 코스피예요. 우리가 눈에 띄는 이제 많이 관심 가지는 종목들은 총 상승 상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사실 지수는 올랐지만 뭐 크게 눈에 띄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은 전무하죠. 보시면.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미디어 쪽 나스미디어 그 콘텐츠 플랫폼에 그 정부가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제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 우리 한창 17,000원, 17,000원 어디였어? 27,000원인가? 27,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사서 많이 먹었었죠. 많이 먹고 방송 후반도로 갈수록 많이 빠져서 사실상 조금 한 타임 죽었던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살려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이라는 한계 그러면서 이 키다리 스튜디오가 오늘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더 많이 올랐었는데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일단은 이제 미디어나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발표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매출액이 16% 정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에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한번 52주 신고가 한번 세웠었고 다시 한번 그 도전을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과연 이제 사실은 초기거든요. 상승하는 투입 단계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담았는데 일단 뭐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거래대가 워낙 작고 사실 뭐 지금 정부 수혜주를 아니면 또 테마주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일단 대형주는 지금 약간은 들어가기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형주 매니아긴 한데 일단 이런 부분으로 약간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뭐 엄청나게 올랐죠. 요새 뭐 제가 모르는 다 몰라요. 다 무슨 신라이스지? 식품 하는 회사 것 같고 한번 보시라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눈에 익혀놓으면 나중에 단타 칠 때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관리 종목들도 많이 있네요. 보성 파워텍.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다시 800억, 그 다음에 기관도 500억 들어오면서 사실 정말 예측 불가의 시장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하락하면서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그렇지만 시총 대형주들은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잡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참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내일 욕먹을지라도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기금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시총 상위의 기관이 하이닉스를 사긴 했지만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담고 있는 모습. 그 외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뭐 크게 없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사실상 뭐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시총 다 해봤자 이거 하나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록뱀 같은 컨텐츠 미디어 종목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알테오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3% 빠지면서 사기 좋은 또 왔어요. 이제 200일선에 부딪히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200일선에 200일선이 좀 신뢰도가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일선은 무너지면서 빠졌고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사실상 뭐 하루 빠졌다고 뭐 1일 할 건 아니고요. 200일선에 붙어 있는 것도 우리 좋아하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의 의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청산하면서 세력이란 말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물량을 떠넘기기보다는 거래량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거든요.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는 사실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요. 거래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빠진 흐름이면 사실 좋지 않아요. 알테오젠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과 비슷한 구조, 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피하 지방에 그 주사 놓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딜이 꺾이지 않는 이상 저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GS건설도 오늘 뭐 일부 빠지는 모습. 뭐 장이 뭐 오르진 않았으니까. 서진시스템도 121선에서 이제 공방하는 모습입니다. 장기 투자하려면 사실 이런 종목을 해야 돼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KMW를 못 샀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LG산업건강도 이제 121선에서 이제 딱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말하는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근데 뭐 사실 중요한 선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망하시던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주 신뢰도가 높다고 보셔야죠. 200일선에 대해서는 무너졌을 때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가지는 우량주들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보합으로 끝나면서 아주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13만원.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FMC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궁금해요. 저도 다시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내일 기죽은 목소리로 방송을 할지 자신감이 찬 목소리로 방송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들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좋을 텐데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